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장수를 하면은 이게 훌륭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좀 아니죠. 요즘에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well aging 이렇게 건강하게 늙고 그다음에 well dying 이렇게 건강하게 죽고 이렇게 잘 살다가 진짜 이렇게 퀄리티 있게 살다가 죽는 게 진짜 좋은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예전에는 이렇게 생존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제 생존 자체보다는 좀 퀄리티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거라서 앞에 사족 다 빼고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보이시나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제 부제가 장수의 역설. 원래 이제 미국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장수의 역설이 제목이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 부제인데 이제 장수의 역설 그럼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체감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부제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스위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여러분 이 책은 인트로부터가 미쳤어요. 제가 인트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트로. 이 책 인트로가 이 책이 이제 스티븐 R 건드리 박사님이 의학 박사님 전문의가 쓰신 책인데 MD입니다. MD 메디컬 닥터. 근데 이 책은 진짜 미쳤어요. 제가 이따가 건드리 박사님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미친 책을 쓰실 수가 있나. 그냥 여기 이제 서론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접어놨잖아요. 그냥 건드리 박사님이 다른 책도 많이 쓰셨는데 항상 이렇게 소개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셸이라고 가명으로 소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디스 몰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106번째 생일을 불과 2주 남기고 이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건드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 이디스 모리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진료실로 들어선 그녀는 늘씬한 몸에 풍성한 머리숱이 아름답게 빛났다. 나는 그녀가 65세 전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트를 넘겨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65세라는 말은 잊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실제 나이가 훨씬 많았겠죠? 그녀는 75세. 그것만 해도 10살만 젊어 보여도 여러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85세. 여러분 20살 젊어 보이면 진짜 동안이라 그러잖아요. 도 아니고 장장 90대의 나이였다. 근데 65세에 7cm 힐을 신고 내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차트에서 본 숫자를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다. 인트로가 이거예요. 인트로가. 그러니까 정말로 예전에는 이렇게 그래 60대면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제 할머니 된다, 이제 늙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건드리 박사가 계속 책을 쓰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장 건강이랑 자가면역제나 이런 거를 잘 막아내면은 되게 well aging, well dying 여기 책 제목처럼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거를 임팩트 있게 이야기도 잘 쓰세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그 이디스 모리님 106살까지 되게 건강하게 사실 이디스 모리님을 처음에 첫 장부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건드리 박사라는 MD 메디컬 닥터 전문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대단한 책을 썼냐? 이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이 사람은 보통 작가 소개 여기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책 날개 그거 부족해서 너무 양력이 길어갖고 따로 뺐어요. 이 사람은요. 그 미국 책도 그래요. 의학 박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그 양력이 2장인데 그거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확실히 와닿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의학 박사 스티븐 R 건드리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및 사회적 진화 분야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예일 대학교 아이비리그죠 명문 대학교를 우등 졸업했습니다. 쿤마 라우테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알파 오메가 알파를 졸업한 후 미시간 대학교 일반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수료한 뒤 국립보건 임상 부교수로 활동했다. 또 알파 오메가 알파가 제가 뭔지 몰라서 또 구글 신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 미국의 오너 메디컬 소사이어티인가? 그래서 매년 4,000명을 뽑는데 이렇게 졸업하거나 의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의
오너 메디칼 뭐 명예 의사 하키 뭐 이렇게 소사이어티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의사 전문의가 흉부외과 이제 전문의가 되시면서 뽑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그냥 완전 빛나는 분이에요. 빛나는 분.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건드리 박사는 로마 린다에 재직하는 동안 이종간 장기 이식 분야를 개척했다. 이분이 심장 이식에 되게 전문가세요. 심장 이식 여러분 심장 고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장 낫게 하는 것만 해도 병든 거 낫게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거 이식인데 그냥 이식이 아니라 그거 영유아 인펀트 영유아 이식이라서 되게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도 제가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식을 해야 되니까 별의별 거 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봉합 없이 혈관과 관상동맥 우회로를 연결하는 특허는 물론이고 봉합과 인공 심폐장치 없이 승모 판막을 고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외과학, 면역학, 유전학, 영양학, 지질 연구에 관한 상호심사 전환에 300편 이상의 논문과 초록을 기고했고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밑줄 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건드리 박사는 MD는 전문의는 의료조사기관인 캐슬 코놀리에서 무려 21년 연속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되었으며 팜스프링 라이프라는 곳에서는 15년 연속 최고의사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매거진 6년 연속 최고의사로 뽑혔다. 그러니까 자타공인 넘사벽 전문가예요. 넘사벽 전문가. 여기 나중에 뭐라고 나냐면은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아이들 심장 이식을 하면서 심장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봤다는 그런 문구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감수도 이용승 원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용승 원장님이 좀 컨트러블셜한 부분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해갖고 다른 논문도 읽어보면 좋다라고 아주 꼼꼼하게 해줬어요. 이용승 원장님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감수를 누가 했나? 이용승 원장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그러니까 기능의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한 데가 이제 차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도 거기서 수료하셨고 만성통증 및 스포츠의학, 노화방지의학 분야 전공하셨고 강남 차병원에서 만성통증센터 전임의도 하셨고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대체의학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현재는 이현의원 원장님도 하시고 필라테스의 메디칼 필라테스 호드의 이제 공동 대표이기도 하시죠. 아주 이 책을 진짜 꼼꼼히 감수해 주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소개해 드리려면은 다 읽어야 돼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냥 줄줄줄줄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그냥 쭉쭉쭉 읽어요. 왜? 일단 제가 뭐 이거를 뭐 완벽하게 잘 아는 분야여도 압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접은 거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접었고 이 뒤에는 안 접은 거 레시피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리해 먹으면 좋다 레시피 부분이어갖고 거긴 안 접은 거고 이거는 여러 번 읽어야 돼. 전 2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그거잖아요. 심장 이식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수 원장님이랑 이 책 나오기 전에 이제 감수 맡기면서 이용수 원장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 완전 고수시겠는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만 이제 그런 거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이제 있으신 분은 더 잘 알 텐데 뭐 이식 받으면 무조건 뭐 살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장기가 안 좋아서 이식 받으면 무조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쓰신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웠죠? 자가면역 질환. 예?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진짜 한번 파고 들어가 봤죠. 맛만 봤죠, 우리가. 진짜 그래서 건강 자면체 이론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배우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건데 단순히 이식을 한다고 좋은 장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장기를 이식 받았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 뭐죠? 내 몸이 그거를 적으로 만약에 뭐 나쁜 것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 자가면역 질환도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장 건강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장 건강을 얼마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을 얼마나 이렇게 억누르고 잘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탈출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얼마나 잘 막는 게 중요한 건지 책에 구구절절절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은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목차는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목차를 다 읽어 드리면은 여기 어디가 목차냐? 목차 제가 다 읽어 드리면은 첫 번째 파트 1 노화에 관한 오해.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1 고대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한다. 챕터 2 창자벽을 지켜라. 우리 장누수 우리 또 졸꾸러기 정도면 수준 되죠. 우리 장누수에 대해서 또 벌써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배웠죠. 이제 거기서 비슷한 맥락이 나오고 이게 개독이고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는 카이로프랙터이기 때문에 근골격에 훨씬 더 강점이 있으면 이분은 이제 흉부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훨씬 오브라이언 박사보다 장 쪽에 훨씬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M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챕터 3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 노화를 앞당긴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그런데 몸에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거를 의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지 설명을 다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파트 2 젊어지는 비결에 관하여. 그래서 챕터 4 몸속부터 젊어지기. 챕터 5 관절이 튼튼해야 행복하다. 이제 챕터 6 똑똑하게 나이 들기. 그다음에 챕터 7 나이 들수록 젊어 보이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트 3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 이 챕터가 진짜 좋아요. 챕터 8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대 먹어야 할 음식.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 진짜 많아요. 챕터 9 장수 프로젝트를 위한 식단 제한. 저도 이거 이제 따라서 할 거예요. 챕터 10 스트레스 세포를 단련하라는 건강한 생활 방식. 이제 챕터 11 보충제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용, 비타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여기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챕터 12 이제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 레시피. 이제 여기 또 친절하게 레시피를 여러분이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이제 진짜 미쳤어요. 안 읽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죠? 진짜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당신은 뇌를 고칠 때에서 우리가 장누수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장누수 증상이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인정한다. 사실 나조차 이용성 원장님이 벌써 우리 다 건강탐험대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나조차 장누수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는 회의적인 태도였다. 15년 전 나에게 묻는다면 장누수 증상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뭐예요? 21년 미국의 최고 의사로 뽑히신 분이 예일대를 콤라우대로 졸업하시고 조지아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면서 알파 오메가 알파에 뽑히신 분이 대표적인 MD가 이제 그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또 어디로 읽어드리냐면은 여기 읽어드리면 되겠다. 너무 이거는 읽어드릴 게 너무 많아갖고 여기 접어놓은데.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는 여기서 맥락이 비슷한 게 많은데 조금 더 자세해요 이게. 그다음에 요거는 장에 훨씬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2의 뇌라는 이제 소소 챕터인데 소챕터 밑에 소챕터인데 장내 미생물과 뇌가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주 많다. 근데 뭐 이거 보고 헛소리라 그러는 분도 있었죠.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많은 동료가 이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다. 많은 의사들이요.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갑자기 뜬금포로 반전? 직접 관련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장이 2위로 밀려나서 그렇다. 장이 머릿속 뇌를 통제하고 조절한다. 그래서 나는 머릿속 뇌가 오히려 제2의 뇌고 장이 제1의 뇌라고 생각한다.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 장내 유익균은 뇌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므로 장내 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침입자들이 장내벽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다양한 화학적 신호가 혈류와 림프계로 보내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장내 유익균이 보내는 메시지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면 실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면역계 최고 지휘부에 알리는 것들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 나는 10년 동안 정밀 혈액 테스트를 실시하여 3개월 단위로 환자의 혈액에서 사이토카인의 양을 측정했다. 미국 장협회
에도 보고했듯이 여기 다 레퍼런스도 3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논문 읽어보고 싶은 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은 렉틴과 지질 다당류가 얼마나 자주 장내 방어막을 뚫고 장에서 국소적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 관절, 뇌 등 다른 기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 뇌에서 생기는 일명 신경염증, 인플레메이션은 우리 몸에 엄청난 손상을 준다. 이 내용을 보고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뇌의 염증인데 장내 미생물이 일으킨 신경염증이 뇌 면역계가 보호해야 할 뉴런을 부차적 손상을 가해서 우리가 노화의 일부로 여기는 인지력 감퇴를 일으킨다. 이제 신경염증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심각한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뭐예요? 결국에는 장이 잘 안 지켜지면은 뇌가 망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심각한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원인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일바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츠하이머의 종말을 쓴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미국의 알츠하이머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 데일 브래든스 의학 박사. 스티브 건드리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노화에 관한 복잡한 과학적 지식을 쉽고 실천 가능한 계획들로 바꾸어 전달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미국은 미치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함부로 해주지 않아요. 누가 추천해줬어요? 데일 브래드슨. 제가 제일 믿고 좋아하는 데일 브래드슨, 알츠하이머의 최고 권위자가 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거 있어. 이제 이분이 어린이들 심장 이식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그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하면은 이제 심장 이식을 하고 당시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아기들은 다른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심장 동맥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대동맥 카테터를 주입해서 관찰하는 심장 카테터법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이들의 혈관 상태가 성인 당뇨병, 그러니까 아이에서 아이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완전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멀쩡해야 될 거예요. 어른하고는 완전 다르고 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아이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을 이식을 받은 아이가 그런 병이 없는 아이 거를, 질환이 없는 거를 아이 거를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아이들의 혈관 상태가 성인 당뇨병 환자들의 혈관과 완전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심장 동맥 전체에 염증이 심했고 플라그도 잔뜩 끼어 있었다. 아이가, 여러분, 그것도 아이도 아니고 아기가 성인 당뇨병 환자랑 똑같은 심장 질환, 그러니까 혈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여러분, 자가면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우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 해결 안 되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 많기 때문에 기능의학이 뜨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너 워낙 대가가 쓴 거여갖고 이 사람은 몸을 막 이렇게 막 손바닥 보듯이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에 이게 별표 치워놓은 건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노화를 앞당긴다 중에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랑 나중에 함께 프로젝트도 할 거고 이용승 원장님 모시고 말씀도 더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맞게 좀 변형시켜서 저는 여기서 따라할 건 너무 많고 더 우리나라에 좋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꿀팁도 신박사 TV에서 건강탐험대에서 드리면서 실천도 같이 할 건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있고 진짜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저 지금 5km를 29분에 이제 완주를 해요. 진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철분 많이 먹어야 한다. 여자분들 특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분이 노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주 성분으로 적혈구에 들어있으면서 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 분자나 지방 분자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므로 표면상 혈액 속에 철분이 많으면은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공급되고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로 보인다.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액 속에 철분이 증가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레퍼런스도 붙어 있습니다. 41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뭐 철분 많이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해지는지도 말해주지만 절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막 보통 사기꾼들은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이분은 뭘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으면은 장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장이 파괴가 안 돼서 장루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진짜로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운동 처방처럼 운동과 식단을 진짜 약 처방받듯이 처방받아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엄청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내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젊어 보인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앞에 그 건드리 박사, 의학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동안이지? 이분은 동안이지. 그게 타고난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식단을 잘 지키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뭐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막 세계 장수 마을에 대해서도 다 나와요. 거기 이제 일본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마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뭘 먹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해졌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여기 간헐적 단식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여기에 나온 대로 아주 철저하게 따를 거고 그다음에 이용승 원장님 불러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거 읽은 분들은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꿀팁도 신박사 TV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빡독 X 이 이제 장수의 역설 이런 것처럼 해갖고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이제 들었는데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이제 디톡스도 하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레몬 워터만 마시면서 그날은 이제 간헐적 단식하면서 명상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책 읽고 그러면서 몸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끌어올린대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다 나와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다 나오고 제 주변에 이제 건강한 분들 보면은 이거를 다 진짜 실천하고 있고 소름 돋을 정도로 그분들은 어디서 뭐 배운 건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체감적으로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다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책을 안 읽으면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손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서점에 가서 뽑아서라도 읽으세요.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은 저는 이거를 실천을 같이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으시면서 근데 진짜 뇌 건강 이게 다 여러분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는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좋아요. 이 책이 왜냐면은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이야기꾼이라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기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그런 유의 책을 배경 지식 없이 읽은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브라이언 박사 자체가 책을 잘 써요. 이야기꾼으로. 이 책은 조금 더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더 많이 깨달으시고 그 책 읽고 실천 안 하신 분들은 큰일 났구나. 저는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읽고 뭘 많이 했냐면은 목 푸는 거를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소에 노출되는 걸 좀 피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두 개의 책을 읽으니까 확실히 교집합이 보이면서 뭘 내가 실천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라는 거는 솔직히 100%라는 게 없어요. 이 책 안에도 분명히 틀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권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논문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교집합만 실천하면 되고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제가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거기서 뭘 말해주죠?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만 해라. 꾸준히 안타만 쳐라.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안타만 쳐라. 명언을 알렸고 그다음에 맥락. 이 책은 당신 아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당신 딸한테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맥락을 말하기 때문에 오브라이언 박사도 완전 고수죠.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졸꾸러기 분들이 꼭 진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5점 6원죽을 줄여서 장수의 역설 5점 6원죽을 읽으시고 다 건강해지셔갖고 진짜 웰 에이징
well dying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은 체인지 그라운드의 의장, 그다음에 로크미디어의 관계사인 체인지 그라운드 의장 신용준 박사가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셨죠?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